괜찮으신 거죠 지금? 여기서 제일 선배님 같아서. 제일 힘들어 보이시는데 꾸준하게 힘쓰지 않으세요 선배님? 선배님이 한 지금 20년 하셨죠? 그렇죠. 30대가지고. 자, 오늘 만화 클래식은 미학탕구회로 꾸미고 있습니다. 101편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거고요. 오늘 저도 오랜만에 다시 녹음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토크를 위해서 두 작가님 모셨습니다. 임나온 작가님,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름 한 초여름쯤에 뵙고 엄청 오랜만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때 날씨가 달랐죠. 그렇죠. 그때 제 스케줄로 보니까 4월 7일 날 녹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도 바쁘기도 했고 또 코로나가 이게 막 들쑥날쑥해서 좀 부담도 되고 이래서 좀 못 만나고 있었는데 다시 어떻게 잘 해보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이 만화 클래식 여러 이제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뭐 이런 저런 걸로 이제 스테이지를 꾸며서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좋은 게 지금 이 미학탕구예요. 네. 두 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있을 수밖에 없죠. 와 맞아.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 만화 미학적인 거를 같이 얘기해보고 그게 꼭 틀리든 맞든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얘기하는 시도 자체가 한국에서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이든 사실 다른 데든 사조적인 거나 이게 개념적으로 혹은 사회 이슈적으로 접근해서 그 작품을 바라보고 탐구하는 경향이 있어도 그 하나 자체에 대한 미학을 하는 건 없거든요. 특히 만화 쪽은. 맞아요. 영화나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크니까 뭐 이동진 평론가나 이런 사실 수많은 유튜버들도 사실 거의 대부분 영화를 다루잖아요. 그런 거 면에서 이게 흔하지 않아서 우선 의미 있는 일이죠. 우선. 이제 근데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도 그 웹툰을 빼고는 아직 좀 마이너한 게 있으니까 네 좋죠. 인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워크숍도 하잖아요. 제가 수업 같은 거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웹툰 작가들도 들어오시거든요. 네. 제가 이제 출판 만화나 예술 만화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와서 듣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학원이라던가 대학교라던가 이런 데서 뭔가를 배울 때 이론 중심도 있지만은 그게 뭐 이런 만화 역사 그냥 뭐 혹은 뭐 작가론 이 정도지 예를 들면 정말 세부적인 그 도구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공부하는 건 없는 거예요. 설계도 짜는 걸 안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베이스가 보통 영화나 미술에서 따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선 이동 같은 게 만화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 영화에서의 그 화면 근데 영화에서의 시선 이동이라는 거는 프레이밍이 정해져 있잖아요. 화면으로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프레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만화는 프레임이 계속 바뀌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물론 갈 길이 멀고 공부할 게 많지만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거면서 들려준다는 게 좀 귀하죠. 제 생각에. 임나온 작가님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관련해서 미학탐구에 관련해서 주변에서 좀 얘기 들은 거 있어요? 뭐 저 친구가 들었는데 일단 뭐 되게 이쪽 분야를 잘 모르고 제가 이런 거 한다는 것만 알고 들어봤던 친구였는데도 좀 이런 만화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나 뭐 미술 같은 거는 평론이 되게 많은데 만화는 뭔가 그냥 단순히 소비하고 즐기는 거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맞습니다. 이제 뭔가 조금 완전 더 빡치죠. 저는 그렇게 빡치진 않지만 좀 서운한 면이 있지만 그게 빡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가 봐요. 저는 양쪽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면도 있구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만 얘기하자면 할 말이 이게 너무 뭐냐 빡치시.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도 제가 또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까먹으셨겠지만 네. 아 맞아 사실 근데 이 얘기도 했어요. 어떤 남자분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너가 언제 안돼 나와? 그러려고 만든 방송이야. 근데 최재훈 작가한테서 뽑아내려고 만든 그 어떤 방송이라. 남자란 건 최재훈이겠지. 최재훈 작가님한테 뽑아내려고 만든 우선 방송이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분한테 그리고 대부분에게 뭐저거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은 네네네. 까먹었다. 근데 이 얘기예요. 그분이 그분 말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화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이렇게 미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거가 신기했다라는 말 자체가 근데 예를 들면 영화나 미술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신기하지는 않거든. 오히려 당연한 거고 그래서 생기는 일종의 권위나 혹은 가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만화는 그렇지가 않은 거지. 아직까지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상업적이고 대중적이기만 한 어떤 도구 매체라고 생각하지 예술적인 요소에서는 접근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만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필요한 작업인데 생각보다 이런 작업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많이 아쉽죠. 저희가 하면 되죠. 예. 뭔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자주 만나야 돼요. 저는 자주 만나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요. 달라지셨어 뭔가. 이렇게 뭔가 4월 달과 너무 다른데. 이끄는 타입이 아닌데. 자주 무슨- 하자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뭐 같아요. 좋죠. 네.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액팅이 너무.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하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그리고 요새 뭐 하고 계셨는지 좀 궁금해서 임나훈 작가님부터 요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6개월, 7개월 못 빼서 네. 그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중간에 그 부천 만화 축제에 나갈 이제 만화 준비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림도시 전시 준비하면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외주 작업 같은 거를 조금 중점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독립출판 쪽에서 이제 마켓을 원래 되게 자주 하는데 여름쯤이나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많이 좀 줄어들면서 뭐 독자분들이나 이제 관객 그 다른 분들 이제 만나면서 작업하고 인사드리는 기회가 좀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에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페이스북 딱 트는데 뭐 네. 그 홍보 이미지 이런 거 막 뜨잖아요. 근데 임나훈 작가님 그림이 카드 뉴스 외주 하신 게 뜰 때가 있어요. 네. 자주 뜨거든요. 아 진짜요? 꽤 졌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요? 임나훈 작가다. 임나훈 아니, 딱 네. 카드 뉴스 자체가 워낙 좀 많이 보시는 편이니까. 그래요. 그림만 딱 봐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지 그림만 봐도 알겠으면 성공한 거다 이 작가는. 그래요?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민망하네요. 그 특유의 선이 있어요. 간략하게 이쁘게 잘 그리기는 그 선이. 그 특유의 네, 형태감이 있으세요. 정말요? 임나 작가님 형태감이 있어요. 뭐 간략하게 그려서 내는 편이죠. 거기는. 최종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카탄 아세요? 카탄? 카탄? 보드 게임. 아니요. 게임하세요? 뭐 경멸하듯이 쳐다보고. 아니요, 저도 게임해요. 저도 게임해요. 되게 내려다봤는데 방금. 아니에요. 예술가들은 다 어딘가에 중독돼 있어요. 항상. 루미큐브 아시죠? 당연히 알죠. 집에 그래서 그래요? 있죠. 네, 집에도 있어요. 아니 이게 우선 일 때문에 바쁘긴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12월에도 전시가 있고 보안여관에서 그 네오서울 2020이 있는데 이제 그 최근에는 카탄이라고 보드 게임을 예전에 되게 한참 하다가 다시 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랑 그거 하나 한다고 좀 정신 없었죠. 근데 노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맞아요. 저도 게임하고 싶어요. 이 얘기 저도 얼마 전에 그 슬램덩크 모바일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한 시간만 하다 자야지. 왜냐면 그날 1캔을 해야 되니까 하고 자야지 하고 왔는데 너무 웃기다. 눈 뜨면 6시야. 그러니까 6시 동안 6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너무 공감돼. 게임이 근데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러게. 이게 프리스타일이랑 옛날 게임이랑 비슷한데 캐릭터가 슬램덩크 캐릭터니까 감정이입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채치수 따라하고 있고 대박이다. 변덕규 따라하고 있고 막.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한참 이슈였죠.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재밌게 하다가 요새 좀 시들해지긴 했는데 그렇구나. 항상 뭐엔 다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뭐든 하나씩 있어야 돼. 그런 스트레스 좀 풀어야죠. 맞아요. 네, 게임 네. 하고 싶어요. 뭐 없어요? 임나훈 작가님은 그렇게 하는 게? 저요? 저 지금 그 블리자드의 하스스톤이라고 하스스톤 하세요? 하스스톤 하세요? 안 하는데. 하스스톤은 안 해본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뭔지는 아니까. 하스스톤이랑 카트라이더 러시를 하는데 혹시 그래서 잠 못 주무신 거지? 그건 아니고 일하느라 안 돼서 지금 이걸 끝내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한두 시간 놀아줘야지 사람. 금단 현상 있으시구나. 친구들이랑 이제 디코 하면서 하는데 아, 그 둘을 맨날 하고 나는 못 하니까 그럼 너무 힘든데. 빨리 하고 게임 하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고 게임을 눈이-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 그 인스타가 네. 뜸한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것도 있고. 왜냐면 네. 게임이라는 게 끝까지 해야 되거든.
제가 카탄을 뭐 엄청 자주 안 하는데 카탄이 뭐야? 하루에 한 판은 해요. 어.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전 거예요? 세계 싸움을 하는데 제가 어. 그거를 왜 꾸준하게 하게 되냐면 전 세계 랭킹이 책정돼. 몇 등이신데요? 저는 200등까지 올라왔어요. 아, 이 전 온라인 세계? 몇만 명 중에서. 온라인으로 와 있어요? 미쳤다. 예. 아, 그 슬램덩크도 진짜요? 그런 거 있어. 내가 아 맞아. 서초동 몇 등이고 이런 게 예, 막 떠요. 그 와, 동기부여가 대박. 되잖아. 뭐 서울 몇 등이고 이런 게 뜨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맞아요. 예. 대박. 이게 트레이딩 게임이야. 뭐 예를 들어 내가 뭘 줄 테니까 너 이거 줘. 이러면서 음. 이렇게 자원 채취 게임인데 어쨌건 되게 전 세계적인 게임인데 한번 기회 나면 해보세요. 와 장난 아니시다 랭커. 알겠습니다. 근황 얘기하다가 게임 얘기까지 갔는데 아 그러네. 신났어, 오랜만에 갑자기. 만났고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코로나 19 때문에 코로나 시즌이라 그런 게 있는데 이것 좀 만나 뵈면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건 이제 오늘 할 야자와 아이 얘기는 아닌데 앞에 좀 간략하게 좀 중요한 얘기라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기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언더그라운드 만화 쪽이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페어도 많이 못 나가셨다 했고 그리고 책들 판매되는 것도 저조한 곳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많이 문도 닫고 작가들도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게 어떤 활동 변화가 좀 있을 건지 왜냐 우리 미래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예측까지는 아니라도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근데 두 분이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말씀 이제 여쭐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인진 코믹스 만들고 그 이런 미디어 활동이나 뭐 리뷰 글 쓰는 거 만화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를 했던 이유가 한 세세하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10년 정도 이걸 해서 독립만화판에서 내가 뭘 어떤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야지 하고 이렇게 만든 그게 있어서 차곡차곡 해왔는데 그게 올해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오프라인 시장 그런 개념에서 좀 혼돈이 와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계획했던 거에서 수정이 나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그럼 온라인이나 전자책 이런 걸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막 드는데 전자책 시장도 조사해 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만화를 하기에는 좀 개판이에요. 그 시스템 그 스캔하는 것도 웹툰이랑 다르죠. 네, 스캔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고화질 스캔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글 스캔하는 거 이런 거에는 적합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고화질 그래픽 디테일하게 스캔해서 이북 나오는 것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많고 이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또 해나가고 있거든요.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임나훈 작가님 얘기 먼저. 저는 지금 성인수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스스톤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너무 게임에 빠진 게 아닌가. 저도 와우 유저라서 네. 하스스톤에 보면은 그 캐릭터들 막 지금 이거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금이라고. 게임 네, 팟캐스트 저 라그 아니죠 좋아요. 이거? 네? 네. 라그나로크 하세요? 아니 거기 캐릭터 라그가 있어요. 네. 거기서 라그를 네. 좋아한다고? 네. 아 깜짝이야. 근데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이제 독립 서점이나 이제 서점을 통해서 이제 책을 파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제 일 중에 하나여가지고 네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 닫는 서점도 되게 많아지고 뭐 매일 열던 서점도 뭐 평일은 좀 쉰다라는 것도 들으니까 일찍 닫죠 그리고. 네 일찍 닫고 한다고 하니까 말씀 좀 죄송한데 거기가 이제 뭐 북토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오프라인 뭐 행사를 못 하니까 그것도 빨리 그렇고. 닫고. 저 독립서점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게 시너지를 내는 게 크리에이팅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인데 그게 책이- 안 되니까. 책이 네. 팔리는 것보다 북토크에서 오는 수익이 있는데 그걸로 네. 버티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네.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뭔가 당장 이런 걸 직면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근데 작품 뭔가 하긴 하시는 해야겠죠. 거를 뭐 하긴 해야겠어. 또 살긴 해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더 유명해져야겠죠. 네? 농담이고 유튜브 시작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친구가 유튜버 하래요. 거의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하셔야지. 유튜브 유튜브 하실 생각 있어요?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미학탐구회를 때문에 지금 물어볼 건데 사석에서 물어볼 거였는데 이거 저희 어차피 그래픽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로 해볼까라고 유튜브로 해야죠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유튜브로 하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막 하게 되면 저희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괜찮으신지? 저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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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때 뭐 장비 문제나 이런 것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얘기하셔서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유튜버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근데 유튜브를 하려면 되게 짧게 막 10분씩. 그거는 저는 이거는 물론 아니에요? 얘기가 길어지는 토론에 지금 발제를 하신 거라. 근데 길고 짧은 거에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밌는 건 보거든요. 길게 만들어서 네. 길게 한 편 올리고 짧게 테이크마다 끊어서 다시 올리면 돼요. 그래도 되고. 네네. 그거는 하이라이트 같이. 그거는 이제 관점과 컨셉에 따라 바뀌는 거라. 근데 만약 한다면 저는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은 이게 만화 특히 애니메이션 쪽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머리만 잘 굴리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웹툰도 거기에 좀 넣고 그리고 이제 뭐 대원 CI나 서울문화사 같은 데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문학동네도 그렇고. 콜라보처럼. 아니 왜냐면은 그쪽도 책을 소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야 될 테니까. 하게 되면 스튜디오를 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번 촬영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더 자주 나오셔야 돼요. 소음도 그렇고 최소한 한 1, 2주에 한 번씩은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의향은 있어요. 그래요? 그게 그리고 필요해요. 반대로. 저는 완전 찬성.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뭐 이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상관없다면 저도 그럼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습니다. 살짝 물어봤거든요. 저희 둘이 네. 임나온 작가님 그 고향 일기에 얼굴이 나오잖아요. 캐릭터로. 그래서 제가 그거 얼굴 써도 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유튜브 올리게 되면은 그건 사석에서 나중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고. 네. 최재형 작가님은 아까 제가 드렸던 이제 질문이죠. 코로나 이후에 고민 좀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임나 작가님이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유명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100% 진심이었는데?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가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아세요? 근데 반대로 스트리밍 시장이랑 출판 쪽이랑 출판에서도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긴 한데 어린이책 쪽이랑 뭐 문화교양 쪽이랑 그림책 쪽 그리고 약간 만화도 약간 섞여서 웹툰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리고 저 보드 게임 이쪽은 엄청 폭발적인 거 아시죠? 네. 수요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게임도 하거나 그렇고. 모여서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클라이언트를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영국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되게 큰 기획사에서 연락 왔었어요. 정말로 그 화석들만 계시는 그런 데서 연락 왔어. 정말로. 대박. 근데 결과적으로 거절했어요. 제가 바빠서.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단행본 출간을 할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고, 근데 그들과 또 뭔가를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얘기는 진행 중이라서.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얘기를 꺼낸 게 왜 연락이 왔냐면 저한테 우리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현장 촬영을 이제 못하잖아.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 촬영에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뭐 뉴스만 봐도 배우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고 맞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뮤직비디오를. 그러면서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그냥 스튜디오에서 그냥 만들면 되니까 개인이나 혹은 팀이. 그러니까 위험도가 훨씬 낮은 거야. 코로나 얘기를 꺼내요. 처음부터 메일에. 그러면서 너 혹시 스케줄 어떻게 돼? 그리고 버젯 예산은 얼마야? 그리고 일정은 어떻게 돼? 하면서 맞춰보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이거는 제일 큰 건을 얘기한 거고 한 2개 더 있었거든요. 이건 애니메이션 얘기고 만화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은 스트리밍이나 혹은 책 쪽이나 이런 콘텐츠 시장은 오히려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한이 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 중인데 같이 하자. 왜냐면 반대로 코로나 시대니까 준비를 빨리 하는 거야. 콘텐츠를 빨리 새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을 거냐.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근데 그게 자기들 출판사건, 자기들 기획사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아까 임나은 작가님이 유명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미 유명하다. 아니 본인은 이미 이거 유명하다. 진짜 그렇게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큰일 나. 두 분이 잘 봐봐요. 어울려요. 아니, 그러니까- 봤을 때는 티키타카가 잘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 오해를 하지 마시고 뭐냐면 작가는 기회가 많은 상황이라는 근데 거예요. 이거는 공감하는데. 맞아. 근데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오프라인 시장에서 만나서 네. 그 만남의 매력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직접 만나서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만나고 뭐 마켓이나 이런 데서 저 임나온 작가님 저 성인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사인 받고 이러는 거 네. 그런 메리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중추적인 큰 메리트 하나가 매력인 다른 시장에서 만날 수 없는 어떤 큰 메리트 기둥이 하나가 통째로 지금 뽑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을 좀 이어서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인수 작가님 말이 맞아요. 예를 들면은 행사 중심으로 일하던 사람들, 일러스트레이터 중 특히 일러스트레이터들 무슨 말이냐면은 포스터 혹은 뭐 맞아, 엽서, 맞아. 굿즈들에 들어가는 혹은 사보들 막 이런 그런데 막 그림 썼던 사람들은 일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그거 중심으로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다룬다는 게 정극 드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툰이나 영화 같은 그런 정석적인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면 예술 독립 만화들 있잖아요. 그런 만화들도 뭐가 있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림책 작가들도 포함해서 그들에겐 저는 제가 볼 때 엄청난 기회다. 지금이 왜냐면은 예를 들면 그림책 특히 어린이 책들 있잖아요. 그림책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은 요 한 올 초에는 학교를 못 갔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집에서 애들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기를. 맞아. 근데 그거를 맞추려면 그림책, 뭐 놀이기구, 유튜브 보드 게임, 유튜브 이런 게 너무 수요가 늘어난 거지 반대로. 근데 그러면 당연한 건 뭐지만 좋은 그림책 나와야 되고 좋은 작가가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그림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두 개를 잘 내 스타일로 버무리는 사람은 반대로 또 그만큼 귀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임나 작가님도 그렇고 서인 작가님도 그렇고 혹은 제 주변에 있는 작가님도 그렇고 내 이야기를 내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반대로 되게 기회다. 오히려 더 지금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해야 뭐 인스타가 됐건 트위터가 됐건 혹은 홈페이지가 됐건 유튜버가 됐건 그걸 적극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훨씬 더 제 생각에는 역으로 좋은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아까 행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게 참 대단한 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또 이걸 이용해요.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서울에서 만약 항상 보통 행사는 서울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가 있냐면 전국에서 보는 거야. 그러네.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는 이게 우선 얘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어디 작은 서점에서 하는데 그거를 알기만 하지 사실은 그 분위기만 알지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고 갈 수도 없단 말이야. 수요가 왜냐면은 그 플러스 손익이 안 되지. 왜냐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되게 큰맘 먹고 가야 되는 이벤트란 말이에요. 지방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 공기감은 당연히 없지만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오히려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내가 둘 다 좀 컨트롤이 되는 작가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매번 예전에도 최재훈 작가님이랑 토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긍정적이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씬에서 뭐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좀 뭐랄까 다각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부정과 긍정은 어떻게 되냐면 좀 판단 보류나 그러니까 뭐 재단한다고 해야 되나 좀 어떤 선택들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면은 포기는 안 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상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오히려 좋은 면이 있어요. 좋은 상황이라고 말한 그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길게 할 얘기는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막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좀 또 그 친구분이 아마 댓글 달겠네요. 그치 임나온 그분이 작가님 친구가 친구가 많다. 임나온 사실 작가님 친구님 유익하네요. 하지만 말이 많다.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자 잠깐 광고 하나 듣고 와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야자와 아이와 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임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더그라운드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입니다. sideb.kr을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한국에서 출간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만화들, 독립 만화들을 모아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계시는 임나온 작가님, 최재훈 작가님 작품들도 웬만한 건 다 있고요. 임나온 작가님 건 다 있는 것 같네요. 다 가지고 있고 오셔서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품들이 지금 얼마 전에 부천국제 만화축제에서 독립에서 독립하기라는 그 전시를 하는 바람에 괜찮은 단편만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시면 한 70종, 60종 가까운 작품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검색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다 되니까요. 손쉽게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도 한번 기회 되면 사주세요. 다른 분들 잘.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얘기할 게 거의 한 1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저희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자고 해서 이제 하게 된 작품인데, 저는 나나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작가 야자와 아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우선 궁금했어요. 왜 맞아. 선택했고 좋아하는 거 아닌데 왜 좋아하는지. 일단 요새 이제 이 방송 위에서 다시 봤잖아요. 다시 보니까 시대 보정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느낌은 들었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언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딱 중학교 때죠. 중고등학교 때 연재 처음 안 한참 때. 뒤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처음 안 건 애니메이션부터 봤어요. 내 남자친구 이야기라는 작품이 투니버스에서 사랑은 정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투니버스의 저녁에는 좀 성인 그러니까 야에서 성인물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숙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정말, 뭐 시티헌터, 카우보이 비밥 이런 것들 막 밤에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림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옷이 달라. 다른 캐릭터들은 패션은 다 이게 대충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덜 그리는데 간지나게 그리지에 특화되어 있는 그림들인데, 이 사랑은 정말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너무 빼곡하게 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기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를 보고 그리니까. 네, 이 작가님이 원래 패션 그쪽으로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만화책 나나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건, 저는 나나가 컷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쪼개서 쓴다. 항상 보면은 풀샷 되는 그림이 그냥 풀로 그림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컷을 이렇게 드드드 이렇게 놓는 편인데, 거기다 일본 만화라서 나레이션 박스를 되게 길게 써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 독자가 그걸 읽는데 컷을 되게 정신없이 분할해 있는데 내가 동선대로 다 따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참 잘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봤고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도 좋고, 그리고 다시 봤더니 좀 약간 시대 보정 필요하지만 지금도 좋았고. 그리고 뭐 그림 그러니까 왜 좋아요? 일단 저는 약간 자유로운 스타일이라 그들의 그들의 인물상이 인물에 대한 캐릭터들이 우선 마음에 들었구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캐릭터들 다 이뻤고 그리고 그런 되게 은근히 여성향적인. 저 막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카레카노인가? 그런 것 어렸을 때 왜냐하면 누나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본 만화가 김진 작가 만화예요. 아 그래요. 누나들이 몰래 보던 거 나도 몰래 보고 뭐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고 들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했나요, 두 분한테? 처음 들어요. 하긴 뭐 방송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1부에서는 그 내 남자친구 이야기랑 파라다이스 키스를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끝낼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나나 얘기만 좀 길게 해보면서 우리가 매번 하듯이 이제 연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야자와 아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67년생이고요. 야자와 아이는 본명은 아닙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가수 뮤지션에서 이름을 따와서 만드는 이 이름이고요. 1985년 잡지 리본 오리지널이라는 잡지에서 그 여름이라는 작품으로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해 여름도 있고 그 여름도 있는데 크로스 체크 해보니까 그 여름이라고 쓰는 곳이 많아서 그냥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리본 오리지널이라는 잡지는 리본이라는 잡지가 있고 그리고 리본 오리지널 잡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잡지에서 처음으로 연재를 시작하게 됐고 첫 데뷔했을 때의 나이는 18세입니다. 18살에 데뷔를 했고 원래는 패션 스쿨에 다녔었대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과정인데 패션 스쿨인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닌 경험이 있어서 작품 속에 이제 캐릭터들이 구현하고 있는 어떤 그 인물 캐릭터의 옷이나 소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점이 있고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인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악 덕후래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항상 그 패션과 음악, 예술, 뮤지션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가 계속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좀 특이한 점은 파라다이스 키스라는 작품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만화 잡지에서 연재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퍼라고 하는 패션 잡지에서 연재된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크로스되는 접목된 점을 찾아서 패션 잡지에서 연재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뛰어나지만 어떤 선보이는 서사나 만화가 가지고 있는 연출력도 좀 뛰어나다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내 남자친구 이야기, 하연의 달, 파라다이스 키스 그리고 오늘 얘기할 나나가 있는데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다작을 했어요. 근데 되게 짧은 작품들 다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작품으로 뭐 천사가 아니야, 마린 블루의 바람의 안개. 근데 마린 블루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마린 블루의 바람의 안개라고 돼 있는 작품도 있었어요. 같은 것 같은데. 바람이 되어라 내 곁에 있어도 15년째 러브레터 이스케이프 분홍빛 폭풍 등이 있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다뤘으면 하는 건 내 남자친구 이야기랑 파라다이스 키스 나나고 그거 말고도 이제 국내에 출간됐었어요. 과거에 어떻게든 뒤져보면 나옵니다. 단편집 묶음으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앞서 설명한 이 나나 파라다이스 키스 내 남자친구 이야기 말고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작품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들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2차 창작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수요가 있다는 거고 인기가 있었다는 거라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록상으로는 2009년부터 이제 몸이 아파서 나나 21권을 끝으로 이제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연재를 다시 시작했다는 건 없는 게 이제 몸 상태가 이제 일본 잡지 만화를 연재할 몸 컨디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도 연재를 재개했단 말이 없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딱 찾아보니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어시스턴트가 없이 어시가 없이 혼자서 작업을 했대요. 일본에서 잡지 만화 시스템에서 어시가 없이 혼자 작업한다는 건 굉장히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치열하게 작품을 즐겁게 만들고 있었는데 몸이 안 따라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렇고 그녀의 팬들도 이제 나나 22권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접은 상태죠. 거의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나올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왔을 때 보면은 앞에 내용과 좀 연결되고 이런 것들도 즐거울 것 같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그 계속 연출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쉽게 읽혔고 그림 비주얼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타임에는 제가 야자와 아이의 나나를 방송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너무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었네. 아니에요. 너무 딱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두 분은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자. 원래 내 남자친구 이야기랑 파라다이스 제가 바로 소개를 하려 그랬는데 네. 그럼 제가 너무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두 분 혹시 이 작가의 작품들 제일 먼저 만났을 때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만났을 때요? 언제 알게 되었나? 그때 느낌 이런 거. 저는 덕후니까 음. 덕후를 졸업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최재현 작가님 모시고 에반게리온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제가 막 정말 만화 덕후들이 하는 거죠. 뭐그 만화 세계 속에 빠져서 뭐 대사 외우고 막 코스프레까지 안 해봤지만 그것도 다른 영역이라. 한참 막 그런 20대 한 중후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책도 되게 많고 집에. 근데 그 한참 만화책 그래서 제일 많이 볼 때 아마 고등학교 때였나? 아마 어쨌건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이게 내 남자친구 이야기를 처음 만났었어요. 정발됐을 때 대원 씨아였나 그랬을 거예요. 안 되겠다. 뭐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왜요? 너무 저랑 안 맞더라고요. 코드가. 이미 제목이 내 남자친구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고르게 되신 거예요? 일단 다 보는 거지. 저는 다 사서 일단 다 보니까. 본 그땐 덕후. 그래서 저희 집에는 1권이 많아요. 1권 보고 저도 아니면 바로 요새도 그래요. 1, 2권까지 딱 샀다가 아니다 싶으면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1권만 모여 있는 그 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따로 있어요. 네. 맛보기. 그래서 저는 제 그냥 개인적으로 마이너 리그라고 하는데 거기를 마이너 리그? 감히 그러니까 제 취향 안에서. 음. 근데 한마디로 제 취향 아닌 1권들이 모여 있는 책장인 건데 그 중에 이제 꽂혀 있죠. 내 남자친구 이야기 1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힘들다 음. 해서 잊고 지냈어요. 1권을 보고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그 여성 작가가 한 이야기 중에서도 그 통념 안에서의 어떤 여성의 한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가 맞아. 엄청 극대화돼 있죠. 모르겠어. 힘들더라고요. 조동적인 느낌이 너무. 그렇죠. 강해서. 게다가 그 안에 뭐 나중에도 얘기 나올 수 있지만 그 특유의 일본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대상화하는 그 특유의 맞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특화된. 근데 물론 그 나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이제 그 흑나나와 백나나라고 할게요. 괜찮다. 딱 맞다. 근데 그 둘의 캐릭터가 이제 대립되잖아요. 대립단위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상성이 다른데. 대비. 대조 맞아. 대조되는 그 두 명이 있어서 균형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래서 어쨌건 근데 잊고 지내다가 나나가 워낙 이슈였잖아요. 한 엄청났죠. 10년 전? 10년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인데 너무 이슈라서 괜찮아요. 발언. 괜찮아요. 야자와이 작가분의 신작이 요즘 인기 되게 많네. 보니까 그 작가인 거예요. 내 남자친구의 작가 나나가 엄청 폭발적이었잖아요. 약간 신드롬까지는 아니었죠. 거의 그 정도. 근데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 1권 책장에 쫓겨쳐 있죠. 이번에 힘드셨겠다. 죄송합니다. 와, 저는 고통스러웠대. 지금 서인수 작가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만화 미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취향이 되게 특이하시다. 전 음악 들을 때도 음악 그 리스트업 하잖아요. 네. 클래식부터 헤비메탈까지 다 있어요. 네. 한 번 작업하면서 듣는 리스트에 그것들이 다 뒤섞여 있거든요. 저도 뒤섞여 있는 편인데 많아도 그런 편이에요. 그게 이렇게 톡 어쨌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많이 뭐 배웠죠. 힘드셨겠다. 아니요, 이럴 수 있구나 이 세상은. 네.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시대 보정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많이 필요하죠. 근데 재밌게 봤어요. 이게 그 특유의 자극적인 막장이에요, 솔직히.
지금 수소했는데 지금 빡치셨어. 저 유교거리라 가지고. 유교거리세요? 네. 네, 유교거리. 하긴 마음속에 유교거리. 하긴 살아있어요. 작품들 보면은 꽤나 뭐 보수적이시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뭐 저도 철학 제일 처음 공부한 게 중용이라 저도 어, 그렇긴 한데 그럼 작가님은 언제 처음 아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림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한창 날릴 때가 그 막 원피스 나오고 막 그럴 때쯤이잖아요. 저 비슷하죠. 중학교 그쵸. 뭐 그쯤. 저는 그때 한창 또 소년 만화 붐이어서 저는 그쪽을 되게 많이 보고 나나 이름은 알았는데 아예 안 보고 이 작품도 사실 성인수 작가님이 선정해서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면 두 분 다 말씀을 하시지 이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다. 아니요. 근데 유명했던 거니까 그리고 기회 삼아 보면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시선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한번 봐야지 그냥. 왜냐면 워낙 유명했으니까 이게 봤죠. 저도 기회 감사. 그래서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부터 빡쳐 있으셨구나. 제가 메모를 하는데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럴 수 메모 있지. 내용이 다 아니 저번에 저번에 저희 2화 했었던 거 있잖아요. 내 집으로 와요랑 그것도 일본 순정 만화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일본 요소가 있죠. 순정 만화는 좀 아무튼 그래요. 그 여기까지만. 독자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극대화시키는 포인트들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뭐 무튼 근데 그거를 떠나서 되게 뭔가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면은 순정 있었죠. 만화. 네, 예. 순정 만화지만 순정 만화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뭐랄까 인수 작가님이 캐리 하셔야. 네, 맞아요. 표정이 되게 농담이고. 큰일 났네. 아니 할 얘기는 많죠. 할 얘기 많은데 그 저희 방송한 네. 거를 제가 이제 다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행자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그 자기 생각을 많이 말하니까 방송이 많이 꼬이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렇게 내용 정리 이런 거 많이 준비해오고 그 뒤에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포괄적으로만 딱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네.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드캐리라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떨리네. 아니 편하게 하면 되죠. 그래도, 그 농담이고요. 호스트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남자친구 이야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어차피 내 남자친구 이야기랑 파라다이스 키스는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라서 일단 내 남자친구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내 남자친구 이야기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야자마 예술학교 복장 디자인과를 다니는 소녀 코다 미카코와 그녀의 소꿉친구인 인기 뮤지션 나카타와 켄을 닮은 일본 이름을 잘 못 읽겠어요. 좀 이해해 주시죠. 야마구치 스토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이성의 감정보다는 곁에 있는 친구라는 감정이 더 컸던 마카토는 어느 날 나이스 바디라는 이것도 보정해야 돼. 나이스 바디라는 별명이 있고 근데 작품이 그대로 나와요. 작년 학교 축제 때 미스 야자교로도 뽑혔던 선배 마리코와 스토무의 관계를 보면서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저 원숭이같이 생긴 애가 어디가 좋다는 거야라는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둘은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 설정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유명 뮤지션을 닮았다는 스토무와 자신의 꿈을 향해 점점 높은 곳으로 향해 가는 마카토의 삶이 작품 내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 얘기도 나오고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이 주인공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그걸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총 7권의 작품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었는데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투니버스에서 사랑은 정말이란 제목으로 반영되었고 이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만화책은 마카토와 스토무의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고 나서 본인의 스타일이 맞다, 난 좋아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애니메이션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제목은 뭐 사랑은 정말 뭐 내 남친구 이야기 애니메이션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각자 알아서 얻으면 경로로 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떠셨어요? 벌써 다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네. 1권만 다 봤다. 하셨네요. 1권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일단 처음 느낀 거는 저 사실 근데 나나를 먼저 봐가지고 음. 나나 보고 내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 이야기. 친구 이야기 보고 이 순서대로 봐가지고 그림체가 초기에 되게 엄청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뭔가 그러니까 사람 느낌보다 뭔가 캐릭터 뭔가 그런 뭔가 행사 캐릭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뭔가 장식적인 느낌이죠. 네, 장식적인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사람 그린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었던 만화고 뭐 전체적으로는 되게 귀엽게 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떤? 제가 예전에 그 지금 찾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도 작품인가 보려고 어디 갔냐 내 남자친구 이야기. 95, 98? 네.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우선은 그 오랜만에 딱 보니까 그때 딱 생각나더라고. 그 그 시절이. 몇몇 장면이 있어요. 음. 제가 그때 책을 딱 집은 것도 제가 이제 표지를 보면 알거든요. 보통 표지를 보면은 반응을 해요. 이거 좀 괜찮은 만화 같다. 그렇죠. 대부분 표지가. 근데 중요하죠. 그때는 그게 무르익찍기 전이었어요. 이분이 제가 그거를 네. 속은 거지. 물론 농담이고요. 네. 근데 제가 순정 만화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은 이제 시미즈 레이코예요. 월광천녀 아세요? 월광천녀? 압니다. 달의 아이. 알아요. 달의 아이. 달의 아이죠. 근데 그 요즘에는 이제 비밀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계시고. 근데 진짜 거장이세요. 거장이고 이제 그 하기오모토 다음 세대이긴 하신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분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캐릭터들을 다루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림체도 우선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잘 그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감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이 맞아요. 야자와이가 손가락을 너무 잘 그려. 예. 맞아. 손가락이나 그 특유의 과장된 어떤 느낌? 이렇게 그 맞아요. 관절 같은 게. 근데 이제 약간 인수 작가님 취향인 것 같긴 해요. 제 취향이 뭔데요? 그 그림을 보면은 좀 길쭉길쭉하고 꺾이는 거가 잘 꺾여 있고. 그래서 그런가?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여러분 프리스트입니다. 형민호 작가. 맞네요. 그러니까 딱 잘 그런가? 보셨네. 연결돼 있잖아. 그러네. 프리스트 형민우 작가님도 이게 관절이나 그 꺾이는 데포르메가 제가 그런데 뭔가 있나 보네요. 네네네. 근데 그 그러네. 성인 작가님 그림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네. 약간 꺾이는 느낌. 직선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한참 막 공부도 많이 할 때고 막 좋아할 때니까 네네. 그래서 사서 봤어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재밌고 귀여운데 뭐랄까 제가 이런 말 그렇잖아요. 진짜 내성적이고 덕후고 소심하고 친구 없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말 너무 많고 피곤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진 않아요. 재밌어요. 네. 근데 어쨌건 정말 뭐냐 한마디로 1년 내내 만화만 보는 하루 종일 만화책만 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야자와이가 근데 그리는 인물들은 저랑 좀 완전 반대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인싸들만 모여 있어. 인싸 중에 핵인싸. 맞아. 근데 다 준비돼 있고. 왜 그들이 인싸 중에서 왜 핵인싸냐면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러니까요. 하하 세계관. 다 무한도전 하하 세계관. 누구 우연히 만났는데 엄청 그거- 유명한 사람이고 다. 난 인기 있는데 인기 있는 거 몰라. 그래, 그러니까 그거 혹시 만든 이름이에요? 하하세계관? 무한도전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 까먹었어. 뭐야. 네. 있어요. 네, 어쨌건. 네.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그 고등학교 그 당시에도 이런 세계가 있다고? 너무 생경해. 제 눈에는 음. 저는 혼자 막 누구한테 말 거는 것도 말 걸어야 되나?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오타쿠. 예를 들면 음. 옷가게 못 가는. 진짜요? 막 예를 들면 매장의 직원이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면은 눈 못 맞추고 이러면서 갑자기 나가. 안녕히 계세요. 꼬르건데 말 걸지 마.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저는 북적북적한데 오히려 많이 갔었어.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안 그래,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 내 남친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소년 만화는 그런 세계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냥 뭐 정도 배틀물도 그렇고 목표를 향해 그냥 쭉 달려가는. 뭐 내가 성장물. 인간관계가 어떻다느니 뭐 이런 세부적인 게 없고 우연히 그냥 존슨이 나타나고 우연히 고난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걸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심플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자와이는 이제 이따가 미학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엄청 수다쟁이잖아요. 맞아. 말이 감정 진짜 기복도 많아. 엄청 감정 기복도 심하고 막 조증에 맞아. 만화 연출도 그렇잖아요. 거의 맞아, 막 맞아. 많이 넣잖아요. 정보량이. 그거 보면서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러니까 감정 기복도 우선 안 됐고 그리고 그 막연하게
너무 안 맞다고 느꼈나 봐요 저랑. 그때 어렸을 때니까 막연하게 먹었냐면 너무 얘네들이 허영심도 있고 쩔죠. 그러니까 허세가 많잖아요. 이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안 맞네. 해서 이번에도 봤더니 확실히 안 맞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예전과 달라진 건 뭐였냐면 이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지. 아 정말요. 그래서 재밌게 보긴 했어요. 예전과 다른 건 재밌게 봤어. 그러면서 그 내 남자친구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들의 관계부터 해서 주변 학원 얘기라던가 사람들. 관계 얘기 그리고 막 항상 여기 같은 경우는 나나랑 다른 게 이제 멋진 누나 선배 네.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게 참 아 이게 어렸을 때 감성이 딱 누군가 맞는 사람이 보면 진짜 미치겠구나. 판타지죠. 판타지잖아요. 왜냐면 어떤 면에서 판타지. 어렸을 때 바로 되게 그거예요. 로망이잖아. 음. 왜냐면은 정신 차려보니까 내 친구가 되게 잘 나가는 애고 정신 차려보니까 나를 아껴주는 사람 선배가 정말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맞아. 이런 근데 걸 보면서 이게 야자와 아이 자기 인생의 판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맞아요. 패션 스쿨 다녔고 거기서 맞아, 제일 예, 잘 예. 됐을 때의 모습 그리고 패션 스쿨 다닐 때 있었을 법한 그런 정말 잘 나가는 남자친구나 주변 친구들이 정말 잘 나간다는 이상적인 설정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판타지가 이 사람 세계관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 다른 작품들 세 가지에 나오는 주변 인물이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작가가 어떻게 보면 뭔가 동경하는 사람들과 세계관의 총 집합체인 것 같아요. 그 혹시 영화 중에 음란서생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알긴 알죠. 보셨어요? 보진 않는데요. 그게 그 한국 영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되게 그냥 봤어요. 한석규 나오는 거 네,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예. 야한 영화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되게 잘 만든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한석규가 이제 조선 최고의 문필가인데 야설을 써요. 근데 야설을 쓸 때 처음에 막 못 쓴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야설을 이제 중간에서 배급하는 저 같은 브로커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에서 본 거 같은 거,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거, 꿈에서 나왔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을 진맛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고 어. 자기가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 음. 야자와 이 세계관은 다 그런 거야. 아 그러네.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거 내가 겪었으면 하는 것들 겪었으면 하는 아픔도 있는 거잖아요. 그 뭔가 중2병 걸린 사람처럼 자기를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 겪었을 법한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깔끔하게 그런 것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쵸. 그래서 맞아. 어. 떡밥 회수도 되게 잘 돼 있고. 저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현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이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파라다이스 키스 얘기할 땐 얘기할 건데 얘들은 고등학생인데 이미 아틀리에가 있어.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우선 입고 있는 옷들이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아니요 그 스쿨 자체가 이상해. 그래서 저는 한국 아니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야. 맞아 지금 아니야. 일본도 아니고. 외계인이요 외계인. 저는 그래서 이 사람 작품 볼 때 현실 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요. 음. 그냥 판타지다 이런 생각을 쫙 보다 보니까 그 판타지를 즐기는 맛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오늘 나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세계관의 연결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남자친구 이야기나 파라다이스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던 거예요. 맥락이 있죠. 네. 예. 왜냐면 이 뒤에 파라다이스 키스 좀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왜 이걸 보라고 하셨는지. 자, 파라다이스 키스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스스로 18년 동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믿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인 일본어 하야사카 유카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에 자잘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늘 토로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캐릭터가 설정이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상은 따지고 보면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와서 아직 자신이 뭐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깨닫지 못한 그런 불안감이 같이 좀 섞여 있어요. 이 사람의 불평불만에. 하여튼 그런 평범한 이제 고3 학생인데 어느 날 딱 봐도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그 학생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학생들 범상치 않은 패션의 소유자들이 자신한테 다가와서 자신들의 패션쇼의 모델이 되어줄 것을 유카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학업에 충실히 매진하던 유카리는 나는 공부하기에도 벅차 너희들 놀이에 동참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일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유카리가 이제 학생 수첩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수첩을 되찾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이상한 패션의 소유자들과 그리고 자신
자신이 이렇게 비하 섞인 발언을 그 전에 아까 소개시켰던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그리고 학생 수첩을 받고 그들이 패션이라는 그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과 노력 이런 것들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평소 꿈 없이 시키는 것만 하면서 노력이라 하죠. 노력만 노력. 하면서 살던 자신의 모습을 좀 대비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들의 모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저도 보면서 말했지만 고등학생이면서 멤버의 삼촌이 사정이 있어서 닫은 바를 개조해서 벌써 그들만의 아틀리에가 있고 쓰고 있고요. 이미 쓰고 있어. 이미 쓰고 자리 잡았어. 이미. 그 개조는 무슨 돈으로 한 거지? 쟤는 그 쓰고 있고. 근데 그 패션 그룹의 이름이 바로 파라다이스 키스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파라다이스 키스고요.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 키스의 멤버인 조지와 주인공 유카리의 사랑 이야기가 같이 곁들여진 그리고 앞에 내 남친구 이야기랑 마찬가지로 이런 모델로 성장해 나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이 파라다이스 키스예요. 저는 이 작품을 왜 두 분 이제 야자와 이 작품을 보실 분들과 그리고 두 작가님한테 왜 보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나에서 아까 흑나나 백나나 이랬잖아요. 내 남자친구의 백나나의 전신이 나오고 흑나나의 전신은 이 파라다이스 키스의 여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디벨롭 단계. 그게 완성 단계가 되면 나나로 간다고 생각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겪고 있는 게 내적 갈등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 앞에 내 남자친구 이야기 나왔던 미카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능적으로 계속 자기 안에서 불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캐릭터고 이 뒤에 파라다이스 키스에 나오는 유카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그냥 무던하게 이제 고요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변 환경이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서 오는 쇼크로 해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서 둘이 완전 다른 성장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이가 나중에 합쳐지면 나나가 된다.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좀 봤으면 하는 거고 좀 짧았잖아요. 3권짜리니까. 그쵸. 다 합쳐서 40권이죠. 근데 원래 파라다이스 키스 근데 원래 5건이던데요. 30권이죠. 네, 원래 5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파라다이스 키스에 또 내 남자친구에 나왔던 마카토랑 그리고 그 스토무라는 네. 친구들이 나와요. 근데 애들이 벌써 애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 작가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겨울 이야기 할 때도 그랬지만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출도 그래서 보면은 훨씬 더 화려했다가 점점 맞아. 절제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오늘은 뭐 세부적으로 얼마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 남자친구 얘기 같은 경우 둥근 컷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특이한 절대 컷. 없거든요. 나나에서는. 그리고 사선 컷도 많이 등장하고. 근데 인물이 막 밖에 나온다던가. 맞아. 근데 파라다이스 키스만 해도 보면은 좀 절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볼 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백나나 흑나나 나나나나가 아니라 제 생각엔 백나나 있고 이 백나나의 또 다른 버전의 백나나인데 파라다이스 키스는 제 생각에 그거를 다시 업그레이드했다거나 성장한 게 흑나나예요. 그러니까 백나나는 사실은 내재돼 있는 야자와이고 제 생각에 그 작가 자체고 그리고 그 작가가 사실 알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장단점이나 혹은 지향점 그게 흑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백나나인 타고난 그 작가로서의 나는 한 인간으로서 그런 거를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려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캐릭터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좀 치기 어리고 하지만 또 순수하고 하지만 또 되게 열정적이고 엄청 열정적이잖아요. 이 작가도 그림 보면은 그림만으로도 보여요. 혼자 혼자 다 인턴 하셨다면서요. 말고 뭐지 어시 없이 혼자 다 했다니. 잘하는 분들은 다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지금 대박. 그런 면에서 그 과정과 미학들이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게 보이니까 그 재미도 있었죠.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원래 대부분 작가들 처음 작품 만들 때 이제 자기 일기 쓰잖아요. 자기 이제 실생활에서 겪었던 경험 가지고 하는데 그 경험을 판타지로 어떻게 디벨롭 시켰을 때 제일 잘 나오는 작품 그런 류의 작가인 것 같아서 저는 파라다이스 키스 근데 사람들이 이 작가 작품 중에서 제일 재밌고 좋고 그러니까 야자와이 작품 알아요 이러면 전부 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나나도 좋아하지만 파라다이스 키스를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맞아,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짧아서 그런가? 짧은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완결성도 저 예, 깔끔했던 것 적당히. 같고 남주도 잘생겼고. 근데 싫어요. 중요해요. 좀 짜증나. 잘생긴 건 싫죠. 네. 예. 남주들이 다 똥차야. 그 저번에도 사실 뭐라고요? 똥차라고요? 네. 수통호 빼고. 아니 그 뭐냐 저번에도 물어봤었는데 이 야자와 아이는 제가 볼 때는 백나나에 가까운데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인물이 실제로는 어떨까? 실제로는 사실은 되게 어른스럽고 막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생활 공개가 거의 없어요. 맞아, 저도 좀 사진도 찾아봤는데. 2장, 두세 장밖에 안 나와요. 인터뷰도 안 하고. 네. 인터뷰도 거의 없고. 근데 뭐 비비안 웨스트우드 팬이고. 뭐 맞아요. 그냥 누구 팬이다, 뭐 네. 음악 광이다. 브랜드 같은 거 등장하고. 네. 예. 근데 이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갑자기 성념에 젖지 마시고. 갑자기 근데 되게 이거 방송 사고 나는 거 그러네요. 아시죠? 죄송해요. 그 되게 하고 싶 뭔가 되게 속은 엄청 뭔가 폭발적인 그런 거를 뭔가 내재하고는 있죠. 내재하고 계시긴 그건 한것 확실해요. 같아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너무 대단해. 네. 그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탈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그 예전에 그 뭐냐 저 이름 뭐였죠? 그 겨울의 아기 작가 하라이드노리. 맞아. 하라이드노리 같은 경우는 어떤 확신 같은 게 들잖아요. 이 사람이 이럴 거다.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또- 야자와이는 이 흥나나 백나나 양분화된 이 두 캐릭터를 다 다루니까 오히려 되게 어른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쨌건 백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왜 이렇게 되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만 경험을 많이 한 거지. 그래서 직관적. 그치. 그래서 이런저런 인물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다룰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평소에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나나의 느낌을 근데 왜냐하면 이 그림에 그 쏟는 열정과 에너지를 생각해봤을 때 평소에 현실에서 욕구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을 그림에 쏟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화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하나 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백나나의 느낌 뭔가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금방 이렇게 금사빠처럼 이렇게 금방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본인이 이렇게 잘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지 않았던 그런 어떤 욕구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의 캐릭터를 통해서 많이 쏟아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작가가 이제 아무래도 작가들은 감수성은 좀 풍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쏟아내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쏟아내면서 경험했던 이별과 사랑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흑화돼서 나오는 게 나나의 흥나나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이별에 생겼을 때 굉장히 분루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을 끌어내서 그거를 얼굴에다가 화장하면 흥나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그 작가가 어떨까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졌던 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근데 이 작가가 다룬 인물들을 보면 좀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좀 그럼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다 너무 애들이 설명을 해 계속. 맞아, 말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세 장부터 주변 인물 다 비슷한 성격들이고 그런 게 그러니까 물론 약간 설정된 건 있어. 그렇잖아요. 다르지만 거의 뭐. 근데 그 중에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억제를 못해 다. 아 맞아. 그래서 그냥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게 인간인데 다 물어보고 다 대답을 원하고 이런 다 알아야 돼.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어땠어요, 두 분은? 얘네들은 뭔가 침묵이나 뭔가 기다리거나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성격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임나은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반대되잖아요. 완전 반대죠. 오히려 말을 왜 안 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보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페이지가. 맞아. 그 소리 음성이 없는 매체인데도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울고 울었다가 다 웃었다가. 말해야 돼. 막 그걸 다 부셔. 근데 진심 지금 되게 누나 같아. 누나요? 아무튼 어디서 이런 걸 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냥 뭔가 되게 다들 불안정해 보였어요. 맞아. 캐릭터들이 다.
뭐 아, 착한 진짜? 친구도 아, 그래요? 불안한 게 다 있고 하나도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은 없어요. 정상인 사람이 진짜로 없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다들 조증? 뭐 그러니까 하이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 계속? 흥분 상태요 늘. 근데 그 흥분 상태가 그냥 혼자서 흥분 상태인 하이인 상태의 캐릭터가 하나만 등장하면 그쵸. 근데 그게 판타지로서의 매력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한 그룹에 모였는데 다 조증이고 다 그렇게 하이톤으로 서로 정말 그래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판타지를 인싸 그대로- 모임이죠. 인싸 모임. 그게 인싸 인싸인데 모임이에요? 다 예술가야. 그리고 다 잘 나가. 맞아. 다 잘생기고. 유염해. 다 잘생겼어. 다 예뻐. 한 명씩 유명해지고 이렇게 그리고 다 날 이끌어줘. 다 서로 사겨. 그리고 서로 사랑해. 나 사랑해지고. 아니 사귀었다 헤어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아, 네. 그 얘기하면 너무 빡쳐서 저는 너무 너무 여기까지. 이렇게 너무 그건 나나 얘기할 때 하시죠. 나나 네. 얘기할 때 하시고 어쨌든 그런 작품인데 이게 이제 이런 세계관들이 계속 연결되고 그리고 작가가 이제 발전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연결돼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나나에서는 그것들이 좀 폭발하다시피 하는 게 그쵸. 나나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내 남자친구 이야기 파라다이스 키스에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작가의 좀 특이점 우리가 봤을 때 좀 요거 독특하다 이런 거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이제 1부는 여기서 줄이고 2부를 좀 더 길게 녹음해야 되기 때문에 나나 얘기를 너무 까기만 한 것 같은데. 네, 죄송한데. 아니야 재밌어요. 아니야. 너무 사람들은 재밌어요. 까는 이미 있었어요. 많이 목이 울었어요. 늦었어. 많이 뭔 울었어요. 소리야? 이렇게 해서 1부는 줄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녹음하는 2부에서는 이제 여자아이의 나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은 아마 다음 주에 들어가겠죠. 그럼 2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